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조금 휴식 후에 주간 총정리 두 번째 방송 잭슨홀 특이사항 부분들은 일부에서 좀 코멘트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 두 번째 일부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코멘트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다른 그 변수 부분들이라든지 추가되는 내용 부분들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자, 일부에서는 중국 증시 상승, 그 다음 잭슨홀 미팅,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른 약간 내용이긴 하지만 중국의 에너지 개편 관련된 부분들 현재 진행되는 포석, 그리고 우리나라 다음 달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들까지 연장선 제 희망사항까지 같은 코멘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호응하신 분들은 많은 공유하기, 그래서 친구 버튼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셔야지 저한테도 많은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방송 부분에서는 역시 첫 번째 월요일 날은 중국 증시 강세 관련된 부분들로 시작했고, 지나오고 나니까 잭슨홀 미팅도 별거 아니고, 그쵸?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는 항상 뭔가 불안하죠.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수급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고, 수급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그 변동성은 위아래로 출렁거리면서, 그런 출렁거림이 나오니까 당연히 파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 변동성에서 이용을 해서 수익 부분들을 당연히 거두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좀 포석돼요. 그래서 최근에 2, 3주 동안은 우리나라 시장, 전기전자 쪽의 차익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지수의 하방들이 좀 쌓였고, 그런 걸 통해서 실적이 좀 좋다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개인들을 박스권 상단에서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게 해놓고, 박스권 하단까지 밀어버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 부분들을 위축시키고 신용 물량을 털고, 또 반등시키면서 털고, 또 외국인들은 그걸 이용하면서 전기전자 쪽 차익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파생 쪽에서 또 수익을 거두는 일거양득 부분들의 어떤 시나리오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다음 달에 큼직큼직하게 하나 두 개 남아 있긴 하지만은 8월 달 건 일단 숙제를 좀 마무리하는 느낌 부분들을 좀 가져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도 을지훈련 지난주까지 해서 계속 시끄럽었지만 극점을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9월 9일인가요? 그때 뭐 북한의 행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씩 툭툭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큰 방향들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기 소음, 잠깐 더운 시절에 소나기 한번 내리는, 그리고 그 시점마다 외국인들은 저가로 싸게 변동성을 만들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밑에서 사고 있죠. 이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훈련도 용두사미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 좀 드리고,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좀 말이 시끄러웠던 게 백일 우월주의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CEO와 어떤 전략위원회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극우적 설계자였던 제임스 버넌인가요? 아무튼 배넌이 백악관 입성 7개월 만에 전격 경질되면서 이거에 대한 그 방향을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정권 자체가 세워지면서 캐릭터 자체가 극우 성향으로 표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또 경제라든 이런 부분들 진행하면 너무 극우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 얻을 때는 필요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경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너무 극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친 경제 성장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이 게리콘 위원장이 권력의 중심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물론 이제 이 게리콘 위원장이 아직도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부분이 뭡니까? 백인 우월주의지 그런 성향의 어떤 노출로 인해서 트럼프에 상당히 실망했다는 그런 논평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연준의장까지 될 가능성도 계속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게리콘 위원장이. 그럴 경우에는 규제 부분들 완화 있죠. 어제 연준의장이 코멘트 부분에서 규제를 풀으면 안 된다. 하지만 중소 은행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완화할 필요 있다는 언지를 했는데 이건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들은 다 반대예요. 그래서 연준의장이 내년 2월달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게리콘 위원장이 갔을 때는 만약에 규제 완화 속도가 상당히 많이 풀어질 가능성 자체는 커요. 그럴 경우에 그런 시나리오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 시나리오로 진행되면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버블 장세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데 그럴 때 주식 안 하고 버블 끝자락에 들어가게 되면 또 막차 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정치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드리는 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게리콘 위원장이 만약에 계속 사임한다 했을 때는 이건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위원장의 진급 속도가 더 나은 직책, 지금도 물론 좋지만 지금의 일자리에서 세제 개혁안 통과시키고 규제 완화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되고 만약에 연준위원장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의 흐름 부분들을 가속화시키는 규제 완화 쪽으로 포석 부분들이 간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주식을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머스트예요. 머스트예요. 머스트로 해야 돼. 머스트. 아시겠죠? 이 부분도 미리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활발한 종목 장세뿐만 아니라 글로벌 버블 장세, 어느 쪽으로 터질지 모르겠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글로벌 버블 장세가 터질 가능성, 화랑 장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웃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번 주 정리해 놓은 거 브리핑 하나 극우적 성향의 트럼프 정권 설계자였던 배넌이 7개월 만에 전격 경질, 그 다음에 배넌 사태로 인해서 콘 위원장의 권력 갈등이 작아짐에 게리콘 위원장의 사임 가능성이 낮아지는 중. 요거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좀 쭉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적 설명을 했던 배넌의 하락과 그 다음에 게리콘 위원장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장세 부분들의 어떤 포석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노트 이번 주 내내 하고 지난주부터 해서 갤럭시 노트 나온다, 아이폰 차기 모델 나온다, V30 이제 다음 주에 나오죠. 아직은 이제 아이폰 모멘텀 부분들은 안 받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 3D 센싱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AR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 드렸고,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 듀얼 카메라 관련된 부분들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렸고, 그쪽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그러니까 세 개가 중첩되는 부분들하고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다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삼성전자만 해당되는 기업이 있고 아니면 아이폰만 해당되는 기업이 있지만 다 전체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쉬는 거 다 포함시켜서 추세 부분들로 해서는 우상향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달까지 이제 V30 다음 주에 나오고, 아이폰이 지금 9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아이폰 쪽에서 3D 센싱, AR, 그 다음에 VR 연관 가능성 이 부분에 제일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로 같은 경우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신고가 돌파를 하고 나가고 있어요. 신고가 돌파가 나가고 있는데 그 검사 장비 부분들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데 추세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으로 종목 모멘텀 장세 부분에
어떤 중심 키워드 부분들 하나를 맡고 있어요. 하나를 맡고 있고, 다음 주는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다음 주에 수급 부분들을 좀 보면서 또 판단을 좀 방송을 중간중간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저렇게 뭔가 연장되는 느낌 부분들이 나오면 종합지수라든지 이런 쪽에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은 이상은 조금 더 반등 부분들, 종목 정세가 좀 더 큼직큼직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열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키워드 중에 하나를 잡는다고 하면 구리 가격, 아연 가격에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 경신 부분들을 좀 했고, 아연 가격도 마찬가지고, 알루미늄 가격도 지금 6년 내 최고치 근접 부분들을 했어요. 원자재 쪽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의 수요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좀 되겠죠. 그런 부분 플러스 알파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일부에서 중국에서 이제 LNG 쪽을 좀 코멘트를 드렸는데, 신재생 쪽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종목군에서 보면 풍력 관련주들이 먼저 가장 치고 올라갔어요. 풍력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하고 아직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이 깔끔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보면 뭔가가 불협화한 부분들이 좀 계속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보면 풍력 관련 종목군들은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신고가 파동 부분들 만들면서 올라갔는데, 태양광 쪽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OCI가 상당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치킨 게임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지금 보시면 하나케미칼도 지금 신고가 파동 부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 2차전지 쪽 ESS 시장, 그 폴리실리콘하고 태양광 쪽하고 ESS하고 전기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재생하고 연관성은 그러니까 연관사업 부분들이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태양광 쪽이 움직임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OCI가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외 공장 부분들을 인수를 하면서 규모의 경제 부분들을 키우고 있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할 때 전략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게, 치킨 게임을 시작을 하면서 라인에 그 뭡니까 집적한가요? 갑자기 그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미세화 부분들을 다른 업체들보다 급격하게 진행하는, 그러니까 기발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올리니까 단가가 낮아지죠.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하위 업체들은 단가 경쟁 부분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는 3달러에 파는데 다른 업체들은 생산 단가가 6달러. 그러면 3달러짜리가 물건이 계속 나와. 그럼 6달러짜리는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죠. 도태가 되니까 이 기업들은 생산 여력 부분들 적자가 진행되니까 투자 부분들도 못하죠. 투자를 못하다니까 계속적으로 도태돼요. 도태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업체들에 도산하게 되죠. OCI라든지 지금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보면 웬만한 중기권 업체들은 다 나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과거에 한 2, 3년, 5년 동안 보시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반토막 10분의 1 토막, 몇 토막씩 계속 나갈 때마다 처음에는 상당한 큰 비전 부분들을 가지고 여기에 발을 들였다가 다 나가 떨어졌죠. 거기에 이제 남은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괜찮은 라인 부분들 인수를 하면서 이 단가 부분들을 낮추는 역할 부분을 하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반기 1, 4분기에 아마 흑자 전환했었던 게 미국에서 어디 작년인가요? 제가 전에 IR 갔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는 태양광 발전소를 매각을 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또 하나 알라모 태양광 발전소 매각 완료 부분들이 가까워졌다는 이런 부분들로,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풍력 다음으로 이쪽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권 부분도 커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화력 건축재 알루미늄 생산 감축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장 먼저 신호탄이 철광석이었죠. 철광석 구조 조정, 그러니까 국유기업들이 너무 흥청망청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디레버리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디레버리징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생산이라든지 재고 부분들을 무리하게 하지 않고 감산해서 일단 재무제표에 좀 탄탄하게 해주려고 그런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부분들을
판매도 잘 안 되는데 수요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인데 판매를 너무 그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자 생산량만큼 판매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 생산량을 감축해라. 그것만으로도 이 디레버리징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걸로 인해서 뭡니까? 같은 원자재 가격에는 이런 부분들의 가격 자체가 탁 튀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책에 따라서 나머지의 연관성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 드렸었죠. 삼성 엔지니어링 중동 지역에서 수주 모멘텀 부분들을 잘 받고 있다. 어제 한 4% 정도 급등 부분들 좀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쪽 그 경기 민감주 쪽은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 보실 때 모르겠으면 그냥 한 주씩 아니면 10주씩 20주씩 이렇게 계속 조금씩 선발대로 계속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처럼. 그래서 건설업체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는 홈 IoT 대중화 부분들 추진, 저건 나중에 지금 제가 한 두 종목 정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게 있는데 IoT 대중화 부분에 빅스비까지 보셔야 돼요. 빅스비.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정리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아마존의 알렉사 서비스를 얘기 드렸고, 네이버 요즘에 스피커, 그 다음에 SK의 누구 미니, 그 다음에 카카오도 이제 나올 거, 카카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삼성에서도 이제 이 AI 스피커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건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홈 IoT 사업에서 빅스비 음성으로 뭐 명령하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의 클로바 서비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전에는 검색을 키워드로 쳤다면 이제 음성으로 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 IoT 대중화 산업 부분들의 이제 스피커 부분들 하반기에 또 추진이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다른 산업군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의 활성화, 그다음 홈 IoT, 그다음에 홈 네트워킹 시스템의 연장선까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아마존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그다음에 뭡니까 카카오든 SK텔레콤 통신사들이든 이 스피커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걸 잡아놔야지만 우리가 이제 검색하면 네이버죠. 검색하면 네이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음성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변환점 포인트예요. AI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그러면 이걸 만약에 중심축을 잡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판매, 유통, 쇼핑, 가장 기본적으로 음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음원으로 좀 들어봐라 하는 것은 미끼 상품이 되는 거지. 미끼 상품에서 얘기해도 유통까지 이렇게 징계갈 수 있는 하나의 발품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렉사 서비스가 나와서 서로 지금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뭐 기가진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들을 하면서 진행하는 이유가 그것과 연관성 부분들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삼성엔지니어링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바뀌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에서 서울반도체, 치킨게임, LED도 OCI 폴리실리콘의 치킨게임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뭡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D램 쪽에서 치킨게임 부분들이 진행된 것처럼 서울반도체 쪽에서도 치킨게임 돌파로 인해서 2분기 매출이 2분기 영업이익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 140% 증가했고 작년 동기 대비 15%, 작년 동기 대비 한 140% 증가했어요. 이건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LED의 활용도라든지 포트폴리오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 부분들은 코스닥의 실적 상향성 부분들의 연장선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렸고, 어제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들도 꿈틀꿈틀하는 게 이것 봐라? 라는 생각 부분이 든다고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 장세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유동성 부분들이 하반 경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이건 뭐 개별적인 모멘텀 부분들인데 삼성 전기 쪽에서 이제 향후에 차기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갤럭시 노트 8, 아이폰, 그 다음에 V30 이런 카드 부분이 듀얼 카메라,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3D 센싱,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데, 향후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PCB 기판이 있죠. PCB 기판 자체가 SLP 쪽으로 바뀝니다. SLP 쪽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박단수화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소형화되고 저전력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PCB 기판 따로, D램 따로, 뭐 랜드 따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세 자체가 물론 지금 그 정도는 하기까지는 아닌데 점점 좀 하나의 원칩, 하나 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향 중에 과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SLP로 테크니컬 부분들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PCB 기판 같은 경우에 일반 PCB 기판 부분들을 납품하는 회사는 경쟁력 부분들이 없어요. SLP를 공급을 해야지만 삼성 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확대가 될 거니까 그렇게 보이고, 테크니컬 부분에서 그런 체크포인트 부분들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두면, 이번 주 이제 중요한 이슈 부분들에 대해서, 테크니컬, 그 다음에, 게리콘,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부분, 중국 에너지 정책 부분 일부에서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 강세 이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삼성전자의 홈 IoT 쪽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또 홈 네트워킹의 주도권 싸움 부분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죠. 아마존의 알렉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가진이, 누구미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양호해지고 있는 건설주들과 LED 쪽 업종종, 계속적으로 선순환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축소에 대해서 불안 심리 부분들을 자극을 했던 내용 부분들이 조금 여유를 좀 주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열리게 됐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두 번째 주간 총정리 2부 잭슨홀 뿐만 아니라 주간의 하드이슈, 업종군, 종목, 그 다음에 수급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주 정도에 아니면 추후 방송에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주 주간 총정리 1부, 2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 모두 편하게 보내시고, 월요일 또는 주간에 내일 주말 정도에 봐가지고 다음 주 일정 관련된 부분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많이 원하시면 많은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면서 금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